네, 안녕하세요. 지텔프 벼락치기의 조은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지텔프 유형 중에 시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는 사실 단서 몇 개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유형은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조금 있어서 제가 시제를 2시간으로 나누어서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죠. 자, 시제는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가정법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텔프 유형 정리를 해드리는, 전략을 짜드리는 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문제씩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 있고 2문제씩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제는 6문제씩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인 거죠. 그래서 난이도 중요하고요. 중요도가. 그 다음에 난이도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긴장하지 않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행 시제만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진행 시제만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선택지가 ing로 끝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시제 문제야 라고 판명이 났을 때 여러분은 ing로 끝나는 선택지만 답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시제 문제야 라고 판명이 났는데 선택지 4개 중에 ing로 끝나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얘가 답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ing로 끝나지 않았으면 지우고 시작하실 거니까 더 문제를 보실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문제 풀이 해드릴 때,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 해드릴 때 또 열심히 연습시켜 드릴 거고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구나 라고 그냥 인지만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시제는 6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 6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과거 진행 한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진행 한 문제, 미래 진행 한 문제,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 하나, 현재 완료 진행 하나, 미래 완료 진행 하나, 이렇게 6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떤 식으로 이용해 줄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시제 문제 6개 중에 5문제는 아주 자신 있게 답을 골랐는데 나머지 한 문제가 좀 애매해요. 얘가 뭐가 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거는 다 나왔는데 미래 진행만 아직 답으로 선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애매한 문제는 미래 진행으로 골라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냐? 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찍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팁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도 문제풀이 하면서 또 여러 번 언급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렇구나 라고 들어주시면 돼요. 연습은 다 시켜 드릴 거예요. 자, 시제 문제가 제가 진행 시제만 출제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더 할게요. 이거는 이제 지텔프 성적표예요. 지텔프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성적표가 나온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샘플 성적표고요. 뭐 리스닝 평가 영역이 있고 리딩 평가 영역이 있죠. 리스닝에서는 이런 것들을 평가할 거고 리딩에서는 독해에서는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라마 평가 영역이 있는데 그라마 평가 영역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그냥 정말 이제 대표적인 그 타이틀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동명사, 투부정사, 뭐 연결어, 관계사, 조동사 이렇게 들어왔는데 시제만 시제라고 들어오지 않고 progressive tense라고 들어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진행 시제만 출제를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 시제도 있고 한데 나는 진행 시제만 출제할 거야 라고 대놓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문제가 시제 문제야 라고 판명이 났을 때는 항상 ing로 끝나는 진행 시제만 답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특이한 시험이죠. 보통은 시제 문제가 나오지 진행 시제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제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하러 갈게요. 자, 시제는 단순 시제가 있고 완료 시제가 있고 이제 이것들에 해당하는 진행 시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 시제 안 나올 거고 단순 진행이 나올 거고 완료 진행이 나올 건데 일단은 이 단순과 완료 시제를 먼저 개념을 보셔야 거기에 진행을 추가했을 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쉬워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단순 시제에서 이제 과거 시제는 VAD라고 표현을 하죠. 현재 시제는 V나 혹은 뭐 3인칭 단수일 때 VS를 붙여요. 근데 이 수일치에 대한 거는 지텔프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V나 VS가 현재 시제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주면 미래 시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만든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완료 시제를 여러분이 무슨 완료인지 잘 읽지를 못하셔가지고 답을 못 고르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제가 드린 팁들을 보시고 여기 현재 완료가 필요해라고 판명을 하셔놓고 막상 선택지에서 어떤 게 현재 완료인지를 못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완료를 만드는 공식이 뭔가요?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하면 많이들 머뭇거리세요. 완료를 만드는 공식 지금 기억합시다. 완료를 만드는 공식은 have pp가 완료를 만드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완료가 현재 완료도 있고 뭐 과거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이 각각의 완료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이 have 동사의 시제를 바꿔서 만들어 줘요. 다시 한번 완료를 만드는 시제 공식은 어떤 거다? have pp다. 그쵸? 그때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는 have의 시제를 바꿔준다. 그러면 과거 완료가 될 거면 이 have가 과거가 돼야겠죠. have의 과거는 had예요. 그래서 had pp 과거 완료인 거고요. 현재 완료일 때는 have나 has pp가 들어가주면 have가 현재니까 현재 완료인 거고요. 미래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으니까 have의 미래 시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will have pp라고 써주면 이게 미래 완료예요. 그래서 완료를 만드는 공식 have pp, 미래니까 will have pp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진행 시제만 출제가 된다 그랬으니까요. 이 단순 시제나 완료 시제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단순 진행 시제, 완료 진행 시제가 출제가 돼요. 이렇게.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그러면 완료랑 완료 진행을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완료랑 완료 진행은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지텔프에서는. 왜냐하면 진행이 무조건 답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완료를 묻는 것이니 완료 진행을 묻는 것이니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ing만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료랑 완료 진행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같은 시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 우리가 진행을 선택을 하는지 그거에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뭐 따져볼 필요도 없이 진행이 선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완료야 라고 판명이 났을 때도 완료 말고 완료 진행을 고르셔야 된다. 왜? 이 둘은 같은 시제인데 지텔프는 진행만 물어볼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단순 진행은 일단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진행 시제를 만드는 공식이 뭐냐면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 시제를 만드는 공식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완료 시제 만드는 공식이 have 플러스 pp였고 얘가 현재 완료가 되고 과거 완료가 될 때 이 have 동사의 시제를 바꿨던 것처럼 비동사 플러스 ing에서 이 비동사의 시제를 바꿔주면 그게 과거 진행이고 미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의 시제가 과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요거 비동사의 시제도 좀 헷갈려 하시는데 was나 were가 비동사의 과거예요. be는 원형인 거고요. 이건 원형인 거고 얘는 시제에 따라 변하죠. 보통 대부분은 이제 study가 원형이면 과거일 때는 그냥 ed만 살짝 붙여주는데 비동사는 불규칙적인 변화를 해서 약간 다른 형태로 변하죠. 그래서 was나 were가 비동사의 과거 시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am, are, is가 비동사의 현재 시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올 거니까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얘가 원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will be가 와주면 이게 이제 미래인 거죠. 거기에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진행은 was, were, ing. 현재 진행은 am, are, is, ing. 그 다음 미래 진행은 will be, ing.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거 보시고 과거 진행이구나. 현재 진행이구나. 미래 진행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좋아요.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우리 완료 진행 보도록 할게요. 완료 만드는 공식은 have pp라고 했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have의 시제가 바뀌어주면서 여기에 비동사 플러스 ing가 같이 붙을 거니까 비동사가 pp가 돼주고 뒤에 ing가 붙으면 완료 진행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had been 이러면 비동사의 pp 형태의 been 된 거죠. 그래서 had pp니까 이거 뭐예요? 과거 완료 진행인 거고요. 그 다음에 have pp니까 이거 뭐예요? 그렇죠. 현재 완료 진행인 거고요. 그 다음에 will have pp니까 이거 뭐예요? 그렇죠. 미래 완료 진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ng가 붙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 그냥 이 ing를 떼고 이 앞에 있는 시제들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 과거였는지 아니면 현재 완료였는지 이런 것들을요. 되셨나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문제에서 이걸 연습하기 전에 완료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줄 거예요. 우리가 단순 시제의 과거나 미래나 현재는 사실 어려워하지 않으시거든요. 왜냐면 이건 한국어에도 있는 시제니까. 그래서 뭐 yesterday 같은 거 나오면 이거 무슨 시제인 거예요? 과거 시제인 거죠. next week 나왔다 그러면 이거 무슨 시제인 거예요? 그렇죠. 미래 시제인 거죠. 다음 주니까. 그 다음에 뭐 still 같은 거 나왔다 그럼 그때 뭐 쓰시는 거예요? 현재 시제 써주시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뭐 now라든지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골라주시면 되니까 얘네들은 어렵지 않게 그냥 푸시거든요. 근데 완료는 한국어에 없는 시제예요. 국어에는 완료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완료에 대한 개념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랑 같이 완료에 대한 개념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완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단순 시제, 한국어에 있는 과거네, 현재네, 미래네 하는 단순 시제는 한 시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미래,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과거 이렇게 한 시점을 얘기한다면 완료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게 완료예요. 그래서 국어에는 이런 개념이 없죠. 어떤 해왔다 이런 표현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기간을 얘기하는 게 완료다라고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 완료 문제가 나오려면 기간이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 문제의 기간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요. for라든지 아니면 over the for의 뜻이거든요. over라든지. 그래서 for 2 weeks, 2주 동안, 그 다음에 뭐 for 3 months, 3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for, 기간의 의미가 들어가줘요. 그러면 우리는 기간의 의미가 들어가면 무슨 시제를 써야겠구나, 완료를 써야겠구나 라고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죠?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간의 의미가 있으면 완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우리 아까 완료가 어떤 완료가 있었냐면 현재 완료도 있었고 과거 완료도 있었고 미래 완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간의 의미가 들어갔으니까 완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셋 중에 이제 어떤 완료를 써야 될지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떤 완료를 쓸지를 골라주는 건 뭐냐면 끝나는 시점이에요. 다 같이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요? 끝나는 시점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의 의미가 있으면서 끝나는 시점이 현재예요. 그럼 무슨 완료? 현재 완료. 기간의 의미가 있으면서 끝나는 시점이 과거예요. 그럼 무슨 완료? 과거 완료. 기간의 의미가 있으면서 끝나는 시점이 미래예요. 그럼 무슨 완료? 미래 완료예요. 이해 가셨어요? 좋아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작년까지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일했어의 시제는 뭐가 돼야 될까요? 내가 작년까지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때 이 일했어의 시제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일했어 라고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많이 말씀하시냐면 과거가 돼야 돼요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일했어 라고 표현이 되는 건 한국어에는 완료 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20년 동안이라고 기간의 의미가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완료예요. 그 다음에 끝나는 시점이 작년까지였으니까 무슨 완료인 거예요? 과거 완료인 거죠. 그래서 이 일했어의 동사는 과거 완료로 선택을 하셨어야 돼요. 어떻게? had pp, had worked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이해 가셨어요? 자, 퀴즈 하나만 더 내볼게요. 자리가 없지만 여기 조그맣게 써보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내년까지 일하면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시제를 써야 돼요?
내년까지 일하고 20년 동안 일하는 거래요. 그렇죠. 기간의 의미 나오면 무조건 무슨 시제라고요? 완료라고요. 근데 완료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있다 그랬는데 이 세 완료 중에 어떤 완료를 쓸지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끝나는 시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일한다 라고 끝나는 시점 미래였으므로 무슨 완료를 골라주실 거다? 미래 완료를 골라주실 거다. 그러면 영어로 동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will, 그 다음에 have, 그렇죠? 그 다음에 worked 이렇게 들어가주면 이게 미래 완료인 거죠. 그쵸? 그래서 20년 동안 일하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완료의 개념은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기간의 의미와 끝나는 시점.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보여드리자면 기간의 의미가 들어가면서 끝나는 시점이 미래면 미래 완료. 미래 완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will, have, pp인데 우리 진행으로 바꿔볼까요? will have been, 그 다음에 ing. 이러면 미래 완료 진행인 거죠. 그 다음에 기간의 의미가 들어가면서 현재까지 계속될 때, 자, 현재 완료예요. 여기다 이걸 진행으로 바꿀게요. 그냥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have, 그 다음에 어떻게? been, 그리고 ing. 그쵸? ing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기간의 의미가 들어가면서 끝나는 시점이 과거다. 그러면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진행으로 만들어 보면 had, 그 다음에 pp니까 been, 그리고 ing. 이러면 과거 완료 진행인 거예요. 되셨나요? 이해 가셨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게 뭐가 나왔냐면 2번 예문 갈게요. 2번 예문에 for 5 years 라고 나왔어요. 그쵸?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5년 동안이라고 들어갔어요. 자, 기간의 의미 들어갔으니까 아, 이거 무슨 시제구나? 완료 시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as of next year 나와 있네요. 무슨 뜻이에요? 다음에부터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5년 동안이니까 끝나는 시점은 미래인 거죠. 그러면 무슨 완료 쓰셨어야 돼요? 그렇죠. will have pp에 미래 완료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쵸? 자, 미래 완료랑 미래 완료 진행은 그냥 같은 시제예요. 다만 이게 만약에 지텔프 문제였다. 그러면 여러분은 will have pp 말고 어떻게 미래 완료 진행으로 will have been working 이렇게 골라주신다고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연습할 거니까 이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의 의미가 들어갔고 끝나는 시점이 미래니까 미래 완료를 써준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3번 예문도 한번 볼까요? 자, 3번 예문은 for 3 years라고 3년 동안 나왔어요. 자, 기간의 의미 나오면 무슨 시제다? 아, 완료 시제구나 하실 거고요. 끝나는 시점이 by last week라고 언제까지? 지난주까지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슨 완료? 과거 완료. 그쵸? 그래서 had pp 들어가 주는 거죠. 그쵸? 진행으로 바꾸면 had been working 인 거고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번 예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예문은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since예요. 자, since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가 since인가요? since 뜻 알고 계세요?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촌치킨 간판에 이런 게 있던데 뭐 since 1997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무슨 의미를 만들어줘요? 기간의 의미를 만들어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기간의 의미가 들어가면 완료 시제인데 끝나는 시점이 뭐냐에 따라서 무슨 완료인지 결정이 된다고 했었고 since는 지금까지라고 끝나는 시점을 언제로? 지금으로 만들어주니까 무슨 완료다? 현재 완료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어설프게 완료 시제를 배우시면 어떻게 배우시냐면 since 나오면 현재 완료 이렇게 배우세요. 근데 뭐 틀린 말 아닌데 왜 그러는지 원리를 알고 계셔야죠. 그쵸? 왜냐? since가 기간의 의미와 함께 끝나는 시점을 지금으로 만들어서 since가 들어가면 현재 완료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나요? 제가 조금 문장을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이 since 뒤쪽으로 2005를 안 드리고요. 뭐 몇 년도라 그래 볼까?
되게 오래전에 보자. 1800년도라고 해볼게요. since 1800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 무슨 시제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함정을 판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1800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과거 완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이 시작하는 시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1800년도부터 시작했건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 그때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지금까지라고요. 끝나는 시점이 뭐냐에 따라서 무슨 완료인지를 정할 건데 since는 여기가 무슨 숫자가 들어왔던 늘 끝나는 시점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since가 들어가면 끝나는 시점 지금이고 현재 완료인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since 뒤쪽으로 이렇게 2005년 180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고 동명사가 나오기도 하고 문장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갔는지 막 해석을 하시는데 해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쨌건 이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란 소리예요. 그래서 since가 나오면 현재 완료 진행을 골라주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뒤에 어떤 멘트가 나와도 since가 나오면 그렇게 골라주실 거예요. 됐죠?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미래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를 개념을 살폈어요. 그래서 기간의 의미가 들어가면서 끝나는 시점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완료를 쓸 건지가 정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다른 것들은 지금 이 경우의 수가 하나를 제가 적어드렸는데 과거 완료만 2가지를 적어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잠깐 보자면 과거 완료는 2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간의 의미가 있으면서 끝나는 시점이 과거인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했던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요. 이 과거보다 이전인 시제는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우시냐면 대과거라고 배우세요. 그래서 얘는 대과거라고 한번 알아보죠. 대과거.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둘 다 얘네 대과거와 과거 완료는 둘 다 헤드 PP를 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네 머릿속에는 이거 2개 과거 완료와 대과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걔네는 그냥 똑같이 헤드 PP인 시제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구분한다는 소리예요. 다만 영어학 논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래 완료는 기간의 의미가 들어가면서 끝나는 시점이 미래인 거, 현재 완료는 기간의 의미가 들어가면서 끝나는 시점이 현재인데 과거 완료만 2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기간의 의미가 들어가면서 끝나는 시점이 과거인 거 하나 있고 하나는 과거보다 이전인 시제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헤드 PP만 2가지 경우가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얘는 과거 완료, 얘는 대과거라고 나누어서 부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대과거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할게요. 이것도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되게 잘못 배워오세요. 잘못 배워오시니까 대과거가 매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은 대과거를 어떻게 배워가지고 오셨냐면 과거보다 이전 시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현재라고 했을 때 현재보다 좀 가까운 과거는 과거고 더 먼 과거는 대과거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오세요. 맞죠? 얘는 과거, 얘는 대과거. 그래서 그렇게 배워오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대과거 문제가 매번 어렵고 매번 틀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제가 개념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보다 멀고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과거인지 대과거인지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말하는 기준 시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말하는 기준 시점이요. 그래서 자, 내가 현재에 서서 현재보다 이전을 얘기해요. 현재보다 이전인 건 다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시제예요? 과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시제일까요? 이것도 과거예요. 훨씬 더 전의 일은 무슨 시제예요? 과거예요. 왜? 지금보다 전이니까요. 그쵸? 어제도 과거고 기원전의 일도 과거인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대과거는 어떤 거냐? 대과거는 멀고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고 있는 기준 시점이 과거예요. 내가 과거에 서서 과거보다 이전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이 똑같은 시점이 이때는 대과거인 거예요. 왜? 말하고 있는 기준 시점이 과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멀고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얘기를 했냐가 중요해요. 이해 가셨어요? 제가 퀴즈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기원전의 일을 얘기해요.
기원전에 공룡이 살았어요 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이 기원전의 시제는 뭐가 돼줘야 돼요? 공룡이 살았어요 라고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제 마트에 갔는데 마트 사장님께서 글쎄 그제 마트에 도둑이 들었대요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달해요. 그럼 그때 그제 마트에 도둑이 들었어요 라는 그 표현은 어떤 시제로 써줘야 돼요? 그렇죠. 이때는 대과거인 거예요. 왜? 이게 절대적으로 가까운 거는 그저께와 기원전 중엔 그저께가 훨씬 가깝죠. 그런데 지금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고 있는 기준점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현재보다 이전인 건 과거인 거고 과거보다 이전인 건 뭐가 돼줄 거다? 대과거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대과거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 이렇게 출제가 돼요. 대과거 문제는 기준 시점이 없으면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상대적인 시제니까. 과거보다 이전이라는 의미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Before the participant arrived. 참가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도착한 시제가 언제예요? 과거예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스터 우드가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라고 얘기할 건데 도착한 시제가 과거고 그 과거보다 전의 일을 얘기할 거니까 얘가 준비를 끝마친 건 무슨 시제여야 된다? 그렇죠. 대과거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과거보다 전이라는 이런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단서를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답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문제 지금 풀면서 들으세요. 지탈프 문제는 문장이 한 문장이 안 나오고 두 문장 내지는 세 문장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 유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는 조동사고요. 또 하나는 접속사 전치사 나오는 연결어인데 이것마저도 제가 최소한으로 해석할 수 있게 팁들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유형들은 해석은 절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단서를 찾아서 문법적인 단서를 찾아서 답을 골라주실 건데 이 문법적인 단서라는 것은 한 문장 안에서 결판이 나요. 문법이라는 건 한 문장 안에서 결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빈칸이 있는 문장만 보실 거지 그 앞에 있는 문장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전부 다 뭐예요? 남의 집 일이에요. 제가 앞에 가정법 문제 풀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앞문장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표가 있는 문장 안에서 단서를 찾으실 거예요. 자, 단서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저는 막 눈에 막 얼른 들어오는데 여러분 들어오셨을까요? 그쵸? 뭐가 단서예요? For nearly 15 years 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거의 15년 동안 이라고 나왔죠. 자, 기간의 의미가 있으면 무슨 시제를 쓸 거다? 완료 시제를 쓸 거다 했고요. 끝나는 시점을 찾으러 갈 건데 끝나는 시점이 뭐라고 나왔냐면 before she transitioned 라고 과거가 나왔네요. 과거보다 이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for 이하를 주는데 안 줄 때도 있어요. 안 줘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보다 전이니까 끝나는 시점 과거에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과거보다 전이니까 뭘 써야 돼요? 그렇죠. 과거 완료, 대과거, 헤드 PP를 써야겠죠. 그런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제 문제는 항상 뭐만 선택이 된다? 진행만 선택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행, ing로 끝나지 않는 보기는 전부 지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B나 C는 절대 답으로 선택이 될 수 없겠고요. A랑 D 중에 뭘 쓸까를 고민을 하실 건데 과거 완료 혹은 대과거를 골라주실 거니까 헤드 PP가 들어가 있는 A번이 정답인 거죠.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2번 문제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2번 문제도 제가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어떤 문장을 보셔야 되는지부터 보시는 거예요. 단서 찾으세요. 시제 문제에 대한 단서. 시제를 얘기해주는 단서가 뭐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자, 이건 접속사가 이끈 문장이니까 이것도 남의 집일이에요. 다른 문장이죠. 단서 찾으셨나요? 뭐가 단서예요? 뭐죠? 그렇죠. 센스죠. 자, 센스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몇 년도라고 뭐 어떤 시간이 나오지 않았어도 얘가 presenting this 한 그 시점 이래로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센스가 나오면 뭘 써주실 거다? 현재 완료를 써줄 거다. 우린 진행을 답으로 선택을 할 거니까 일단 ing가 없는 B랑 C는 절대 답으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 ing가 속해 있는 A랑 D 중에 현재 완료를 골라주실 거니까 정답으로 뭘 골라주시면 된다? A 선택하시면 된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했던 그 얘기들을 전부 다 이제 정리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앞에 여기 PPT가 뭐가 조금 잘못 들어왔는데 그 앞에 보였던 시간절 접속사에 대한 설명을 또 다음 시간 시제2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제2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배웠던 시제1에서 배웠던 거는 시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 조금 여러분 공부해 주시고 복습해가지고 시제2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